이번에는 개별 농약 살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회 보르도액입니다. 사실 갈반에는 석회 보르도액보다 좋은 약은 없죠. 그렇지만 석회 보르도액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석회 보르도액은 육아기 때 사용하면 안 되죠. 육아기 때 사용하면 동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석회 보르도액은 모용, 솜털이 벗어지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개기로부터 한 30일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5월달에는 살포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석회 보르도액은 6월 이후에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석회 보르도액은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쳐서는 안 돼요.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24시간 내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석회 보르도액은 단용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혼용할 수 있는 살충제가 있긴 한데 그거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골치 아프니까 단용으로 살포하는 게 좋고 영양제하고 혼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석회 보르도액은 스가루 같은 조생종에는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석회 보르도액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연간 2회 이내에서 살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화가 되고는 2회 이내 살포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석회 보르도액이 갈반에 좋다고 여러 번 살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갈반에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르도액을 여러 번 살포하면은 사과 표면이 거칠어지고 검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죠. 그리고 석회 보르도액을 늦게 살포하면은 과일에 허연 가루가 남아요. 그러면 그게 소비자들이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호살균제인 안트라콜, 포리랑 같은 약제는 8월 하순 이후에 살포하면은 과일에 약흔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살포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8월 하순 이후에는 이런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 안트라콜은 6월 하순 이후에 사용하면은 곁무늬 썩은 병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바코, 살림꾼 같은 EBI 계통 농약이 있습니다. 이 농약들은 6월 상순 이후에 갈반 방제 효과는 하락합니다. 8월 이후에 사용하면은 갈반을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뭔 소리냐면은 낙엽을 조장해요. 그런데 실바코, 살림꾼 같은 약제는 8월 상중순에 살포하면 곁무늬 썩은 병에는 또 효과가 탁월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실바코, 살림꾼 같은 약제는 8월 이후에 곁무늬 썩은 병에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곁무늬 썩은 병이 잘 발생하는 가원은 이걸 살포하면 돼요. 그런데 갈반이 이미 발생한 가원에서는 실바코나 살림꾼을 살포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제 가원에 작년에 8월 달에 갈반이 발생했어요. 그때 뭐 어디 서울에 왔다 갔다 한다고 방제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동호회 그때 약제가 실바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실바코를 쳤습니다. 실바코를 치고는 갈반이 더 심해져가지고 막 잎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엄재열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갈반이 발생한 과원에 실바코를 치면은 낙엽을 조장한다는 강의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실바코를 그냥 살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반이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델란이 있습니다. 델란은 석회 보르도액 다음으로 갈반에는 우수한 약제죠. 그런데 델란은 갈반에는 우수하지만도 곁무늬 썩은 병은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란하고 델란 합제는 연간 2회 이내로 살포해야 돼요. 스트로빌루린계, QI계 농약이 있습니다. 헤비치, 카브리오에이, 에이플 같은 농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농약은 단점 접촉작용이에요. 이 농약은 작용점이 하나예요. 호흡 과정에 전자 전달을 방해해가지고 살균작용을 합니다. 이 단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항성 발달이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QI 계통 농약은 절대로 연속으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농약 살포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농약의 혼용 순서가 있어요. 농약의 혼용 순서는 수화제, 유제, 액제, 전착제 순입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혼합할 때는 잘 녹지 않은 농약부터 먼저 넣는 겁니다. 수화제가 가장 잘 안 녹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 액제가 가장 잘 녹죠. 그러면 농약을 칠 때 몇 가지를 혼용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단용 살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살균제를 칠 때 살충제를 함께 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혼용 원칙이에요. 살균제, 살충제. 그러면 엽면시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소하고 마그네슘은
큰 문제 없어요. 요소 마그네슘은 살균제, 살충제하고 같이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영양제는 같이 넣는 게 안 좋아요. 영양제는 따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 응애약 이런 약들은 따로 치는 게 좋아요. 칼슘하고 응애약은 따로 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응애약 따로 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뭡니까? 살균제, 살충제, 살비제 함께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가능하면은 응애약은 따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을 칠 때 물어 산도입니다. pH죠. 대부분의 농약은 약산성, 그러니까 pH가 6.0에서 6.5일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pH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 빙초산을 한 컵 정도 타면 좋아요. 그러면 보통 빙초산 0.05%를 타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빙초산도 타고 그 pH를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농약 살포량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유목인 경우에는 SS기 한 차에 농약을 타면은 한 1000평도 치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목인 경우에는 400평 정도를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후지 가손이 2000평 남짓되는데 거기 5차를 칩니다. 그러면은 한 400평당에 한 차 정도 칩니다. 그러면 농약 살포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오늘 농약 치고 또 한 3일 뒤에 또 농약을 치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농약은 한번 살포하고 최소 한 5일 정도 뒤에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로 다른 농약을 근접해서 살포를 하면은 농약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은 5일 정도 간격을 두고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우리 항상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바람이 불면은 농약 이 살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농약은 아침 일찍 치는 게 가장 좋죠. 아니면 저녁 늦게. 그런데 대낮에는 안 좋아요. 대낮에 기온이 올라가면은 농약에 따라서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살포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농약이 엄청나게 많죠, 종류가. 그래서 이 농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그렇죠? 우리가 자주 치는 농약만 우리가 알지 농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농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농약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개별 농약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성분, 기작, 그 다음에 독성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농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